안녕하세요. 하재소프트의 이봉석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79편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공부하게 될 내용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던 WDM 드라이버가 아니라 좀 새로운 모델의 드라이버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WDF 윈도우 드라이버 파운데이션 또는 프레임워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WDF 모델에서도 특별히 KMDF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배우시는 내용은 기존에 배웠던 WDM 드라이버에서 익혔던 기술들이 무용지물인 것이 아니고 그대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드라이버를 잘 작성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이 KMDF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델을 여러분들이 익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API 프로그래밍을 하시던 분들이 MFC나 C샵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은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덩치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익히셔야 될 기술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KMDF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로 앞으로 윈도우즈 11이 나오면서부터 점점 WHQL 인증을 받기가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KMDF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엔 드라이버 인증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WDM 드라이버를 만들던 드라이버들도 이제 조금씩 드라이버를 KMDF나 또는 UMDF 모델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추세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WDF 드라이버를 이해하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KMDF 드라이버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라는 이 주제에 맞춰서 비교적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자,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오늘은 79편이 되겠습니다. KMDF라는 드라이버를 공부할 건데요. KMDF는 커널 모드 드라이버 파운데이션 또는 커널 모드 드라이버 프레임워크 두 가지 용어가 다 혼재해서 사용이 됩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를 뒤져봤더니 정말로 어디서는 프레임워크라고 하고 또 어디서는 파운데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혹시라도 프레임워크이다 또는 파운데이션이다 라고 해도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프레임워크이잖아요.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어떤 드라이버를 만드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프레임워크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 틀을 만들어 놓은 거죠. 틀,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 내가 일부분만 채워 놓으면 기존에 내가 이걸 다 했어야 될 내용이지만 그것을 대부분의 프레임워크가 커버를 해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드라이버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프레임워크의 가장 큰 의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하고 있는 신규 드라이버 모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WDM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윈도우 드라이버 모델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오늘 소개하는 이 모델은 WDF 윈도우즈 드라이버 프레임워크라는 특별한 모델이 되는 거고, 이 WDF 모델 안에는 다시 커널 레벨에서 동작하는 KMDF 그리고 유저 레벨 유저 모드에서 동작하는 UMDF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걸로 소화할 수 있느냐, 그게 이 본 과정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WDM과 WDF를 한마디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WDM과 WDF를 구분할 때 특별히 WDF에 대한 용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WDF는 윈도우즈 드라이버 프레임워크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커널 레벨이나 또는 유저 레벨에서 동작하는 두 가지의 프레임워크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커널 레벨에서 동작하는 KMDF라는 프레임워크 있고,
유저 레벨에서 동작하는 UMDF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하실 때 어떤 프레임워크를 선택하느냐, 그리고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틀에 맞는 일부분만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손쉽게 간단한 방법으로 드라이버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윈도우즈 드라이버 파운데이션 또는 프레임워크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WDM 드라이버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WDF 프레임워크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일은 프레임워크 해주고 나는 꼭 필요한 것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쯤 되면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WDF가 굉장히 쉬운데 훨씬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장단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뒤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WDM을 알고 계시는 것이 훨씬 더 WDF를 잘 작성할 수 있는 비결이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WDM과 WDF를 구분하는 어떤 비교하는 어떤 그림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왼쪽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유저 레벨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커널 레벨에 있는 WDM 드라이버까지 내려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실까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시작해서 WDM 드라이버까지 내려오는 과정. 이 과정은 앞서서 동영상을 통해서 누누이 설명했던 내용이죠. 자, 유저 레벨에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서브시스템을 통해서 IO 매니저를 거쳐 가지고 WDM 드라이버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드라이버를 개발해 왔고 지금까지 또 우리가 실습을 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 조금 특이하죠. 자, WDM 드라이버가 그대로 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WDM 드라이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를 보니까 갑자기 리다이렉터라는 애가 있죠. 리다이렉터. 자, 여기 리다이렉터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래 보니까 리다이렉터를 쓰지 않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때 우리는 KMDF라고 하는 이름이 보입니다. 자, 제가 지금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냐면은 우리가 KMDF 드라이버를 만들게 되면 드라이버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서브루틴이 하나인데 우리 드라이버가 동작을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같이 올라가면 그 자체가 드라이버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 잘 하셔야 돼요. WDM 당시에는 하나의 WDM 드라이버가 혼자서 드라이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KMDF 드라이버를 만들면 혼자서 모든 드라이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프레임워크가 같이 있어야 드라이버가 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KMDF 드라이버가 바로 제조사에서 만드는 드라이버라고 하자면 왼쪽에 있는 자, 프레임워크, 이것이 바로 KMDF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MDF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제조사에서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둘이 같이 존재해야만 하나의 WDM 드라이버와 같은 동등한 위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특별히 리다이렉터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 리다이렉터는 어딘가로 다시 빼낸다 이런 뜻이죠. 우회시킨다. 자, 이 리다이렉터가 만약에 사용되는 그런 환경이라면 자, 커널 레벨에서 존재하는 리다이렉터는 그대로 흐름을 따라가 보십시오. 이렇게 올라가죠. 자, 바로 유저 모드, 그러니까 유저 레벨로 우회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유저 레벨로 우회를 시켜주는 애가 바로 리다이렉터다라는 얘기가 되고 이때 이 리다이렉터 스스로도 하나의 WDM 드라이버와 등이 같은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봤을 때 WDM 드라이버를 여러분들이 작성했을 때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WDM 드라이버 이렇게 될 수 있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WDF 형식으로 드라이버를 만들게 된다 그러면 한 번은 예를 들어서 UMDF 드라이버, 한 번은 KMDF 드라이버 이렇게 두 가지 드라이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둘 다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KMDF 드라이버는 KMDF 프레임워크, UMDF 드라이버는 UMDF 프레임워크. 그래서 각각의 프레임워크를 거쳐서 이제 이 디바이스 스택에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바로 이 리다이렉터라는 애가 있어서 이 리다이렉터가 커널 레벨에서 존재하는 WDM 드라이버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리다이렉터가 있어야만 이렇게 UMDF 프레임워크로 제어가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KMDF 드라이버는 KMDF 프레임워크가 있어야만 WDM 드라이버와 등가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결론적으로 UMDF 드라이버나 KMDF 드라이버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프레임워크와 같이 어울려져서 동작을 할 때는 하나의 WDM 드라이버와 같은 이 동등한 위치에서 존재하는 그런 드라이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글을 그대로 그림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어때요? 그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럼 그 다음 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KMDF 드라이버를 만들었을 때 무엇이 장점인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죠? KMDF 드라이버를 만들 때 가장 큰 장점들은 여기 제가 적어놓은 6가지 정도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WDM 드라이버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하실 때 어려운 점이 좀 많았었죠. 예를 들자면 PMP에 대해서 이해하시기가 되게 어려웠죠. 그리고 파워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IRP를 다루는 것도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없어서는 안 되는 코드거든요.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드라이버를 WDM 드라이버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 말씀드렸던 파워 쪽이나 또는 PMP 쪽이나 이런 IRP와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핸들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KMDF 프레임워크는 이런 부분들을 대신해주는 코드가 존재합니다. 자, 어때요? 대신해주는 코드가 존재한다고요.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해주는 코드가 있어요. 여기 대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즉 대신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내가 스스로 작업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처럼 그냥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고 싶으면 프레임워크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IRP 처리에 대한 부분, 파워 매니지먼트 관련된 부분, 또 그 밖에 참조 횟수,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를 참조하는 참조 횟수를 관리하는 거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둘 이상의 코드가 어떤 하나의 오브젝트를 참조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 그 오브젝트의 참조수를 감소시켜서 삭제시키겠다고 했을 때, 문제는 그 오브젝트가 삭제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로 참조하고 있을 때 내가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WDM 드라이버 작성 시에는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해줘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KMDF 프레임워크에서는 그런 레퍼런스 관련된 부분도 알아서 프레임워크가 관리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 밖에도 디버그 지원 또는 PMP 지원, 그리고 디폴트 처리, 이런 것들이 KMDF 드라이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향후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HLK, 즉 WHQL 인증을 받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코드의 작성이 없어집니다. 그렇겠죠? 예전에 WDM 드라이버를 만든 코드는 이걸 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로고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다면, KMDF 드라이버는 이런 부분들을 디폴트로 프레임워크가 처리하도록 해준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좋은 점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단점이 존재합니다. 물론 단점이 그렇게 많은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도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라이버 개발을 할 때 KMDF가 편리하다? 편리하다는 말은 좀 다르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KMDF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런데 프레임워크를 의존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개발은 쉬워져요. 분명히 코드의 양도 줄어들고. 그런데 논리적인 에러가 만약에 여러분들 코드 내에서 발생을 하게 됐을 때 그 논리적인 에러를 찾기 위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또 예를 제가 하나 또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MFC 같은 거나 C# 같은 걸로 프로그램을 짰다고 생각해 보죠. MFC가 저보다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는데, 내가 MFC로 잘 작성되어 있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라이브러리를 약간 수정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니까 제품은 빨리 나올 수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바꾸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KMDF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실 때 너무 많은 부분들을 프레임워크에 의존을 하시게 되면 자신만의 어떤 WDM 코드가 사라지게 되면, 그렇게 되버리면 논리적인 에러가 발생 시에 그 원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누구나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라고 하겠죠. 충분히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WDM적인 로직을 이용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두 가지 다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KMDF 드라이버를 만드는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제안을 제가 해드릴 수 있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WDM도 잘하는 거고 KMDF도 잘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섞어야 되는데 결국 KMDF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어려운 논리를 구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WDM 드라이버가 사용하는 논리를 이용하는 것도 관대하게 여러분들이 수용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두가 좀 길지요?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하게 될 내용들을 간단하게 우리가 펼쳐봤는데요. 커널 모드 드라이버 프레임워크 아키텍처를 네 가지만 한번 살펴보자면 오브젝트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죠. 오브젝트. 여기서도 오브젝트, 여기서도 오브젝트. 그리고 여기서도 오브젝트, 여기서도 오브젝트. 네 군데 다 오브젝트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커널 모드 드라이버 프레임워크는 오브젝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OOP, OOA 그런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모델을 말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오브젝트는 그와 유사하다고는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객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OOP, OOA 같은 프로그래밍에 맞는 그런 로직은 아니지만 프로그래밍 하는 그 스타일 자체가 오브젝트 기반으로 스트럭처, 자료 구조 기반으로 움직인다는 것, 그런 점이 이 오브젝트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브젝트를 다루는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 때 그 오브젝트를 다루는 메소드가 존재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 사건 처리 핸들러. 우리가 오브젝트 사건 처리 핸들러라는 것은 오브젝트에 대한 이벤트라는 용어로 자주 언급이 될 텐데 이벤트 콜백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이벤트 콜백. 그래서 오브젝트 사건을 처리하는 핸들러라는 게 있습니다. 오브젝트 메소드와 오브젝트 이벤트 콜백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면은 오브젝트 메소드는 프레임워크가 제공해주는 AP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API, 프레임워크가 제공해주는 API가 오브젝트 메소드라면 오브젝트 이벤트 콜백이라고 하는 것은 드라이버 개발자가 제공해주는 콜백 함수, 그 오브젝트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콜백 함수, 즉 제조사가 제공해주는 콜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쪽은 API, 한쪽은 제조사가 만들어주는 드라이버, 코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오브젝트 핸들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오브젝트 프로퍼티라고 하는 특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그림 어려운 점은 없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오브젝트 메소드와 오브젝트 이벤트 콜백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랑 계속 다음 과정을 진행하면서 조금씩 익혀가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KMDF 드라이버를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즉 WDM 드라이버를 만들 때와 뭐가 다른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주고, 그래야만 다음에 제가 프레임워크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소화할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없이 막바로 앞에서 배웠던 이런 오브젝트 메소드를 설명하고 오브젝트 이벤트 콜백을 설명해서 이렇게 짜십시오. 저도 이렇게 하면 쉽죠. 그런데 장애가 생깁니다. 이게 도대체 WDM과 뭐가 다르지? 겉에서 볼 땐 똑같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조금 어려워도 이 그림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자, 왼쪽에 이렇게 표시한 거 있죠.
자, 요거는 xxxx.sys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요 xxx는 아래에 있는 xxx하고 좀 다를 거거든요. 좀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그냥 제조사가 이름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조사가 이름 준 어떤 드라이버가 있어요. 이 드라이버가 KMDF 드라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그림에서. 그런데 이 KMDF 드라이버 바이너리를 열어보면은 실제로 서드파티,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만드는 코드가 있죠. 그 코드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제조사가 직접 타이핑을 해서 만드는 부분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부분 보이죠? 자, WDF 드라이버 entry.library, WDF loader.library, 그리고 바인드 테이블, 이런 것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같이 링크를 해서 하나의 드라이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기억하세요. 자, 제조사는 드라이버를 만들어요. 코딩을 해요. 예전에는 자신이 코딩을 해서 빌드를 딱 눌러주면 자신이 만든 코드만 가지고 WDM 드라이버가 만들어졌어요. 하나의 드라이버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KMDF 드라이버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제조사가 코딩을 하면 그 코딩한 부분, 서드파티 부분과 이미 준비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같이 링크가 되어서 하나의 드라이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해주는 WDF 드라이버 라이브러리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보니까 WDF loader.library가 있죠. 자, 이 WDF loader.library는 우리가 DLL을 사용할 때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임포트 라이브러리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WDF loader.library를 링크를 시켜서 사용하게 되면 그거에 대응되는 본체가 메모리에서 바인딩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WDF loader.sys라는 이름을 가진 드라이버입니다. WDF loader.sys라는 이름을 가진 드라이버가 바로 WDF loader.library와 같은 개념인데, 자, 문제는 이 WDF loader.sys가 당연히 깔려 있겠지만 혹시라도 없다면 이 로더가 있어야 하겠죠. 없다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WDF loader.sys는 이어서 WDF xxxx.sys, 여기에는 이제 버전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메이저 버전 2자리와 마이너 버전 3자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버전에 맞는 sys와 다시 바인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WDF loader.sys는 결국 WDF xxxx.sys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WDF KMDF 프레임워크가 실제로 이 부분이 KMDF 프레임워크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프레임워크 메인 함수가 여기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내가 만약에 WDF xxxx, x라는 말을 너무 자주 쓰니까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자, WDF xxx라는 이름의 함수를 불렀어요. 이 함수는 예를 들어 앞에 그림에서 요 오브젝트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메소드. 자, 내가 어떤 오브젝트 메소드를 썼어요. 그러면 이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는 이 메소드는 적당한 바인드 테이블. 자, 여기 보시는 바인드 테이블 보이시죠? 자, 제가 마우스가 잘 안 보이는데, 자, 마우스 여기 있다. 자, 바인드 테이블. 이 바인드 테이블은 말 그대로 함수 주소만 담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바인드 테이블을 간접 참조해서 그렇게 해서 호출이 되는데, 이렇게 호출되는 주소에 실제 본체가 존재하는데요. 이게 바로 WDF xxx라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즉 앞에서 말하는 오브젝트 메소드가 바로 이 함수에 해당하는 거죠. 이 함수가 존재하는 드라이버가 바로 WDF xxx.sys라는 이름을 가진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이건 버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일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본다면 결국 KMDF 드라이버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워크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 프레임워크가 갖춰지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초반에 적당한 버전의 라이브러리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WDF 로더와 그 다음에 그 버전에 맞는 KMDF 버전에 맞는 적당한 라이브러리가 드라이버가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없다면 KMDF 드라이버는 동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KMDF 드라이버가 동작을 할 때는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코인스톨러라는 게 있습니다. 코인스톨러. 자, 코인스톨러는 이제 WDF 코인스톨러 xxx.dll. 자, 이것도 xxx죠? 이거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버전에 맞는 코인스톨러가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그것을 이 KMDF 드라이버를 설치할 때 내가 미리 깔려 있기도 하지만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싶은 버전에 맞는 코인스톨러를 이제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KMDF 드라이버를 설치할 때 INF 파일 안에다가 설치 파일 안에다가 예전에는 드라이버만 우리가 지정을 했었다면 KMDF에서는 드라이버와 그 다음에 코인스톨러를 같이 지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드라이버가 설치하는 과정 중에 코인스톨러가 먼저 올라가서 코인스톨러 DLL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요 시스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드라이버들을 복사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 시스템 32 드라이버스 폴더로 복사를 시켜놓고 작업을 진행을 시킨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패키지라는 거죠. 패키지. 코인스톨러가 패키징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KMDF 드라이버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그걸 INF로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INF 파일 안에는 반드시 코인스톨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코인스톨러에 의해서 지정된 녀석은 걔가 먼저 올라가서 적당한 드라이버를 드라이버스 폴더에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런 다음에 작업을 진행시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 이해 가십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만드는 드라이버는 KMDF 드라이버입니다. 서드 파티 쪽의 드라이버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MS가 준비한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번에 직접 WDM 드라이버와 KMDF 드라이버 바이너리를 직접 제가 아이다와 같은 역 어셈블러, 이제 디스어셈블러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열어가지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함수들이 매핑이 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한 번 더 보시고 나면 이해하시기가 좀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가 KMDF 드라이버를 만든다. 지금부터 WDM 드라이버 당시에는 요 왼쪽에 보시는 요 내용이 전부 WDM 드라이버의 몫이었었죠. 이 부분이 전부 다 WDM 드라이버의 몫이었다면 KMDF 드라이버로 만들면서 이제 딱 잘라서 반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거고, 코드상에서 나머지는 MS가 다 붙여주는 거고, 그리고 하나의 드라이버 파일로 만들어지는 이 형태 안에는 이미 붙여져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와 같이 협력해서 동작을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WDF loader.sys와 WDF xxxx.sys라는 이름을 가진 드라이버 파일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셨던 이 오브젝트 메소드,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 메소드를 부를 때 그 메소드가 이와 같이 call이라고 해서 부르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bind 테이블을 통해서 간접 함수 호출 방식으로 이렇게 호출이 되어서 실제로는 오른쪽에 보시는 프레임워크 메인 함수로 연결된다는 것까지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처음 부분이죠. 우리가 WDM 드라이버를 처음 개발하실 때 가장 먼저 배웠던 함수가 뭐였습니까? 드라이버 엔트리였죠. 그러니까 이 드라이버 엔트리라는 함수가 호출될 때까지의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한결 앞에서 배웠었던 내용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세요. 자, 운영체제는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로딩을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작성한 드라이버 엔트리라는 그 함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WDM 드라이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WDM 드라이버에서는 제가 구태여 설명드리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KMDF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버 엔트리라는 이름을 가진 그 함수가 바로 호출되는 게 아니에요. 그림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KMDF 프레임워크는 먼저 fx 드라이버 엔트리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가 호출이 돼요. 이곳이 메인이 되는 거예요. 그 엔트리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 부분, 맨 첫 번째 시작 부분. 그런데 이 엔트리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는 여러분 코드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드라이버 코드를 아무리 뜯어봐도 이 이름을 가진 함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함수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WDF 드라이버 entry.library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만들지 않아도 이 라이브러리만 링크시키면 그냥 엔트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fx 드라이버 엔트리가 호출이 되면, 처음에 호출이 되면 얘가 보통 드라이버 엔트리를 불러주는 게 수순일 텐데 KMDF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부르지 않고 뭔가를 하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인딩이라는 작업을 하고 나서 비로소 호출을 한다는 거죠. 자, 바인딩 작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WDF loader.library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도 역시 여러분들 바이너리, 드라이버 함수, 드라이버 코드, 드라이버 파일과 같이 링크가 돼 있겠죠. 자, 근데 이 WDF loader.library는 인풋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그에 대응되는 실제의 바디가 있겠죠.
그래서 메모리 올라가 있는 wdf loader.sys가 호출이 될 것이고, 그것이 다시 wdf xxx.sys를 호출하는 이 과정을 쭉 거쳐서 중요한 바인딩 작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앞에 그림에서 보셨던 이 바인드 테이블, 이 테이블이 완성되는 과정이 초반에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OS가 드라이버 엔트리를 부를 때까지의 과정 중에는 초반에 바로 이 바인딩 작업이 먼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바인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비로소 드라이버 엔트리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드라이버 엔트리 함수를 만들어서 작성하실 때 이곳이 호출되기 전에는 OS로부터 어떻게 해서 프레임워크 자체가 바인딩을 완성하고 바인딩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호출되는 거구나, 드라이버 엔트리가 호출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더 나가고 싶었는데요,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이쯤에서 오늘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어때, 기대가 좀 되십니까? KMDF 드라이버 분명히 여러분들이 배워두시면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WDM 드라이버를 배운 분들이면 더군다나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끝까지 저를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